때는 2024년 봄, 서울 중구 복례동에 위치한 작은 골목. 이곳에 영수시계방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때는 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쳐요. 워낙 오래되고 작은 가게라서 눈에 잘 띄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이 가게에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김영수 할아버지, 올해 73세이십니다. 키가 165cm 정도의 마른 체격, 항상 깨끗하게 빗어 넘긴 회색 머리카락을 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일어나십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시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리고 8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여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참 따뜻해요. 5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오신 분답게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3년 전 할아버지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김순자 할머니를 먼저 보내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로 살았지 않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혼자 살게 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외로움이 커지시더니 최근에는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손님이 시계를 맡기러 오면 할아버지가 며칠 전 일을 깜빡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이 시계를 받았더라 하시며 당황해 하시죠. 혼자 사시다 보니 몸단장도 예전만큼 꼼꼼히 하지 못하세요.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계시거나 씻는 것을 깜빡하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차고 계시는 손목시계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너무 낡아서 고물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시계들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이 되면 꼭 어딘가를 가세요. 아무리 몸이 아프거나 날씨가 나빠도 절대 빠뜨리지 않으시죠. 정확히 30년 동안 말이에요. 두 번째, 할아버지의 작업대 서랍 맨 아래칸. 여기에는 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한 번도 열린 걸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세 번째, 가게 뒤쪽에 있는 금고. 작은 시계 수리점에 웬 금고가 있을까 싶지만 할아버지는 이 금고를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차고 계신 그 낡은 시계예요. 어느 날 시계 수집가인 박민수 씨가 우연히 가게에 들렀다가 할아버지 손목의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혹시 그 시계 1960년대 롤렉스 서브마리너 아닌가요? 아, 이거요? 오래된 시계예요. 옛날에 하나 장만했는데 박민수 씨는 전문가답게 자세히 살펴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시계가 정말 1960년대 롤렉스 서브마리너였거든요. 현재 시세로 3천만 원은 좋게 넘는 빈티지 명품이었죠. 할아버지, 이 시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글쎄요. 젊을 때 장만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하나 이상한 점은 할아버지의 가방이었어요. 50년 된 낡은 가죽 가방인데 겉은 너덜너덜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서류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 파일에 넣어서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일반적인 시계 수리점 주인이 가질 만한 서류들이라기에는 뭔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서울역지점이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이 은행에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가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오후 2시에 가게 문을 잠그고 버스를 타고 가시죠.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할아버지는 늘 그낡은 가방을 들고 가세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오시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는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오늘도 잘 다녀왔네 하시며 혼잣말을 하시곤 해요.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이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은행에 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며칠째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세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옷도 3일째 같은 걸 입고 계셨어요. 혼자 사시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된 거죠. 오후 2시,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은행에 도착한 할아버지. 하나은행 서울역지점은 꽤 큰 지점이에요.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로비도 넓고 고객들도 항상 많이 오가죠. 할아버지가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데스크에 있던 김미선 직원이 할아버지를 봤어요. 김미선 씨는 이 은행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평소에도 할아버지를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날 할아버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하신 상태라 몸에서 냄새가 났고 옷도 얼룩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며칠째 감지 않으셔서 기름기가 많이 있었고요. 김미선 직원은 코를 살짝 찌푸리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거래하는 고객입니다.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김미선 직원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작업복에 해진 가방을 든 모습을 보니 그냥 평범한 노인 고객 정도로 보였거든요. 네,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정기적인 업무가 있어서요. 평소에 VIP실에서 보곤 했는데 그 순간 김미선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지금 좀 냄새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고객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서 10년 동안 이 은행을 이용하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는 할아버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네. 아, 그런가요? 요즘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럼 VIP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업무를 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김미선 직원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르신, VIP실은 일정 금액 이상 예금하신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그 정도 되시는지 좀 의문스럽네요. 이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 이정호 씨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일반 고객분들이 VIP실 쓰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죄송하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일반 창구에서 업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두 직원이 수근수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할아버지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저런 분이 VIP실을 쓰겠다고? 말이 안 되지. 시계 수리점 하시나 보네. 그래 봤자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거래해온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그럼 제 계좌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김영수입니다. 생년월일은 1951년 3월 15일이고요. 김미선 직원이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켰어요. 어르신, 계좌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VIP급 고객이신 거 맞아요? 할아버지는 낡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그것은 VIP 카드였습니다. 30년 전에 받으신 낡은 카드였지만 분명히 이 은행의 VIP 카드였어요. 이게 제 카드입니다. 김미선 직원이 카드를 받아서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VIP 카드가 맞았거든요.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카드라서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이거 정말 오래된 카드네요. 30년 전 카드잖아요? 이게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이때 과장인 박철민 씨가 지나가다가 상황을 봤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 이 어르신이 VIP실 쓰겠다고 하시는데 좀 이상해서요. 박철민 과장도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코를 살짝 찌푸리더니 어르신,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와서 업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김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30년 동안 이 은행과 거래했지만 이제 그만둡시다. 내일 전 재산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김미선 직원과 박철민 과장은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전 재산이라고 하셔도 시계 수리점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어요? 그냥 화나서 허풍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몇백만 원. 아무리 많아도 몇천만 원 정도겠죠. 이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다음 날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하나은행 서울역 지점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김영수 할아버지가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시고 정장까지 입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뒤에서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더 내렸어요. 한 명은 변호사 김대중 씨, 또 한 명은 회계사 박영희 씨였어요. 할아버지 일행이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 있었던 김미선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시네. 근데 오늘은 왜 저렇게 깔끔하게 하고 오셨지? 할아버지가 안내데스크로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 재산 해지하러 왔습니다. 김미선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럴 만한 금액이 있으신 거 맞나요? 이때 변호사 김대중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님의 법률 대리인 김대중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영수님의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는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계사 박영희 씨도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회계법인 대한의 박영희 회계사입니다. 자산 이전에 관련된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직원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럼
계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김미선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김영수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생년월일을 넣었죠. 그리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김미선 직원이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실수가 있나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예금 잔액 180억 3,472만 8,150원. 80억이라는 숫자를 본 김미선 직원.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지점장님, 급히 와보세요. 박창호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난리야? 지점장님, 이거 보세요. 지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어요. 180억이면 이 지점 전체 예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김영수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가 됐네요. 1971년, 당시 20세였던 김영수 청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시계 수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영수 청년에게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어요. 바로 부동산에 대한 통찰력이었죠. 1973년, 22세의 김영수는 서울역 근처에 허름한 땅 1,000평을 발견했어요. 당시 그 땅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하지만 김영수는 달랐어요. 언젠가 서울역이 발달하면 이 근처가 상권의 중심이 될 거야. 그래서 시계 수리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2년 동안 말이에요. 1975년 평당 500원에 그 땅을 샀어요. 총 50만 원이었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5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영수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역 일대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허름했던 땅에 상가 건물이 들어섰고 임대료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김영수는 그 돈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모두 다시 투자에 돌렸죠. 부동산, 주식, 채권.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좋은 곳에 계속 재투자했어요. 1990년대 서울역 일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영수의 그 땅은 이제 서울 중심가의 프리미엄 상가 건물이 되었어요. 임대료만 월 3천만 원이 넘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영수는 여전히 그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시계만 고치며 살았어요. 아무도 그가 부자라는 걸 몰랐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임대료가 월 8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건물 가치는 현재 시세로 150억 원이 넘어요. 여기에 50년 동안 쌓인 임대료를 재투자한 수익까지 합치면 현재 김영수 할아버지의 총 자산은 180억 원이 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하루 1만 원, 2만 원 받고 시계를 고치며 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아내 김순자 할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여보,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요. 돈이 사람을 바꾸면 안 돼요. 은행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0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박창호 지점장.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할아버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였어요. 지점장님,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 은행과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할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뭔가를 속삭이자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할아버님께서 이걸 드리라고 하시네요.
봉투 안에는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내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창호 지점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지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 그 작은 시계방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부자가 되었지만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이제 어떻게 할지 정했나요? 당신도 알잖아요. 돈은 가져가지 못해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답니다. 우리처럼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혼자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 치매로 고생하는 가족들, 가난해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사랑해요, 여보. 순자가 편지를 다 읽은 박창호 지점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김명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점장님, 사실 전 재산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약속했거든요.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요. 어제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야겠다고요. 할아버지가 회계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회계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기부서약서였습니다. 치매연구소 건립 기금 100억 원, 독거노인 복지센터 운영비 50억 원, 어려운 가정 자녀 장학금 30억 원, 총 180억 원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서약서였어요. 은행 직원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님, 정말 전액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죠. 김명수 할아버지가 김미선 직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화가 났던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세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봐주세요. 김미선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직장인이니까 이해해요. 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명수 할아버지의 기부금으로 순자치매연구소가 문을 열었어요. 아내의 이름을 딴 연구소였죠. 영수독거노인 복지센터도 생겼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시계를 고치며 살고 계세요. 하나은행 서울역 지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창호 지점장은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고객을 VIP처럼 대하게 되었죠. 김미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어떤 고객이 와도 따뜻하게 맞이해요. 그리고 은행 로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어요. 진짜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느냐로 결정됩니다. 김명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명수 할아버지는 180억이라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계셨지만 진짜 부자가 된 건 그 돈을 모두 나누어 준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김명수 할아버지처럼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김명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시계방에서 시계를 고치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실 거예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